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김정우 기자 취재했는데요. 김치 한류 이끄는 종갓집, 바이오 전분당 소재도 시장 확대 박차 가하고 있다고 한데요. 이러한 한국 포장김치 수출을 견인하는 곳은 대상 종갓집입니다. 대상 종갓집 김치 수출액은요, 2016년 2,900만 달러에서 2019년 4,300만 달러로 48% 이상 증가했죠. 지난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4,700만 달러로 2019년 연간 수출액을 뛰어넘었고, 한국의 총 김치 수출액 중 대상 종갓집 김치의 비율은 44%에 달합니다. 종갓집 김치는 현재 미주, 유럽, 대만, 홍콩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일본 수출 물량 90%,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 수출되는 물량 80% 이상을 현지인이 소비한다.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김치를 찾는 현지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북미와 아시아 시장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김영훈 기자 취재했어요. 한국은 몰라도 초코파이는 안다. 철저한 현지화로 해외에서 질주하는 오리온 초코파이인데요.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베트남 법인 누적 매출에는 지난해 2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베트남 인구는 약 9,500만 명으로 한국의 2배 규모이고, 제과의 주 소비층인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 50%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크다. 오리온은 베트남의 빠른 도시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이러한 건강한 아침 대용식을 찾는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승 결국 IT 자동차 대형주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윤지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국 증시의 글로벌 대비 밸류에이션은 항상 낮게 평가받아왔다.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주주 가치가 글로벌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데 있다. 정부 정책도 공공의 이익이 주주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은행들은 배당 성향을 제한하려고 하고, 기업들의 이익 공유제와 같은 정책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또 하나의 한국 증시의 할인 요인을 뽑는다면 더블 카운팅 이슈다.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시에 상장돼 있어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이익은 중복 계산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구조상 실적이 과대 계상되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밖에 없다. 상대 비교는 가능하겠지만 절대 비교는 쉽지 않은 이유다. 네, 그러니까 LG라는 회사하고 LG전자라는 회사가 같이 상장돼 있으면요, 원래는 LG만 상장돼 있으면은 충분히 표가 높고요, 고평가가 받을 만한데, 그 아래 LG전자까지 상장돼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다른 회사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퍼가 원래 12였던 게 예를 들면 6, 6씩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자회사와 지주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는 것도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디스카운트가 아니죠. 한국의 자체가 충분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퍼로 비교했을 때 디스카운트로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한옥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김승현의 우주 야심, 화나 뉴스페이스 주인공 노린다고 합니다. 김승현 씨 회장님, 아니 전 회장님이죠. 사진 보이시죠?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요, 지구촌 오지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룬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도 우주 인터넷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다. 우주 인터넷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수천 개의 위성과 지상기지국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이다.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시장 규모는요, 2026년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시스템은 2020년 6월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 페이저 솔루션의 사업을 인수해 하나 페이저를 설립했어요. 2020년 12월에는 미국의 전자신비 종양 안테나 기술 선도 기업인 카이메타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하나시스템은 차세대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카이메타 위성 안테나 제품의 한국 시장 독점 판매권을 확보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맡고 있는 김 사장은요, 1986년 한나기계 부분 전신인 한국종합기계에 입사해 하나그룹의 우주항공, 사업, 무역, 기계 부문 등 주요 계열사 요직을 거친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해외 선진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 투자하며 우주 위성 사업 분야를 폭넓게 확대해 가고 있죠. 송호명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컴퓨터 공학의 역사, 앨런 튜닝의 혁명적 변화 가져와. 이게 영화 한번 보셨나요? 영화 관련 내용인데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요게 이제 AI 관련된 영화라니까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가총액을 한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위가 애플이고요. 2000트릴리언이었네요. 와, 달러네요. 정말 많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2등이고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아마존, 5위가 알파벳, 구글이죠. 6위가 테슬라, 7위가 페이스북, 8위가 텐센트, 9위가 알리바바, 10위가 벅셔 헤드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SK 야구단 매각의 숨은 1인치 사업 재편과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인데요. 신세계 이마트는요, 매년 300억 원의 적자, 부채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4천억 원 가치의 사업에 300억 원을 지불하고 SK텔레콤이 제공하던 훈련장 시설에 1,000억 원을 지불했으며 SK텔레콤은 5,300억 원의 금융 여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기에 사업 재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쉽게 놓친 사업 기회들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죠. 네, SK가 이번에 야구단을 매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 같은데 어떤 사회적 가치인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돈을 쏟아붓는 스포츠 구단을 매도한 거는 잘한 일인지 잘못한 거지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최중혁 기자 취재했어요. 현금 대신 벤모하세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는 테크핀 기업입니다. 판매 시점 POS와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스퀘어도 오프라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팬데믹을 맞아 온라인 업체들로 눈을 돌려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 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 출시한 전자지갑 서비스인 캐시 앱을 개인용 모바일 결제 시장으로 확대해 2020년 가입자 수를 3천만 명까지 늘렸죠. 페이팔의 활성 이용자 수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유저당 평균 거래량이 월 평균 15회 이상일 정도로 이용이 활발합니다. 책 내용인데요.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씨가 번역을 했네요. FM 미디어 출간사고요. 그린블벳의 마법 공식은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쉽고 간단했고 실제로 그린블벳이 백테스트 결과로 마법 공식이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마법 공식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그린벨벳의 마법 공식보다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공식을 제안하는데요. 바로 마법의 멀티플입니다. 마법의 멀티플은 기업 가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업 가격은 기업 인수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뜻하며 영업이익은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 전략은 다른 지표나 공식보다 더 정확하게 기업의 가격과 이익을 평가하며 장기 실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실온, 항공산업 재편, 해운 실패 되풀이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준성 기자가 취재했어요. 정부와 채권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대 국적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저항 또한 많은 상황이죠. 대한항공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주요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명운이 달린 문제이며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실사부재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정의 절차상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결과부터 좋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왔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병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포커스 코로나2 공유제가 위험한 이유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법인세가 이제 이 공유제를 이미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법인세는 주주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 공유제다. 세금으로 이미 벌써 다 냈죠. 이익 공유했죠. 대기업들은 이미 상생의 압력하에 협력업체 지원기금은 물론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관리 ERP 도입,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 등 숱한 정권의 프로젝트에 동원돼 왔고 4대 보험의 과반을 부담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재강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1년 매출 3,200억, 황금알 낳는 첨단 소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요. 이 PI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어디에 쓰이냐면요. 전기차, 헤드라이트 센서, 자동차 전장용, 고성능 모터용 피복 소재에 쓰이고요. 스마트폰에도 쓰여요. 연성 회로 기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보호용 테이프고요. 5G 항공에도 쓰여요. 반도체 PKG 공정, IT기기, 인조 방열, 시료, 내연 절연 테이프 등에 쓰이네요. 근데 여기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대요. 글로벌 1위 약 30%라고 해도 매출이 2천 원대에 그쳤죠.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대기업이 오래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두 회사는 작년 초 3천억 원을 받고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제값받고 잘 빠져나왔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후 1년이 지났죠. PI 첨단 소재로 간판을 받고 난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5G, 이동통신 등으로 PI 필름의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히며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임직원 연봉 800만원씩 올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상이 돼서요. 개발지 초봉은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경과도 견줘도 최고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 대졸 신입 사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3,300만 원이었어요. 삼성전자 신입 초봉이 4,600만 원 정도고요. 앞서 넥슨도 1일 연봉 일괄 인상을 발표했는데 인상폭은 넷마블과 같은 800만 원입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넷마블 직원분들. 신입 초봉이 5천만 원, 개발 직군이요. 비개발 직군 4,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스페이스 X 전 세계에서 터지는 위성 인터넷 선주문 받는다고 합니다. 자, 스타링크라고요. 그 우주에 인터넷을 띄워요. 고도 500에서 1200km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띄워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대 중반까지 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려 초당 1GB 속도의 초고색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는 초당 100MB 정도로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 고화질 영화를 끊임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는요, 지난해 10월 스타링크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작년 말 기준 시범 서비스 가입자는 1만 명을 넘어섰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번 쏴주세요. 그래서 아시아에 한번 인터넷을 쫙 뿌려주세요.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어때? 수아레 미어 배달의 민족 48조의 매각. 글로벌 유니콘 잇따라. 예, 글로벌 유니콘 우리나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해외 M&A를 통해 인수합병을 통해 엑시트 성공 사례가 이어지면서 벤처업계의 키워드도 글로벌 확장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엑시트를 꿈꾸는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급 기업들은 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죠.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요, 제2의 배민, 제2의 하이퍼 커넥트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요번에 그 내용으로 한번 또 이슈가 나왔죠. 54억 명이 내려받은 화상 채팅 앱 아자르 대성공했어요. 미국 틴더와 글로벌 공략할 거라고 합니다. 자, 매치그룹에 인수됐죠. 매치그룹은요, 하이버 커넥터의 글로벌 확장성에 주목했는데 하이버 커넥트의 아자르는 국내 서비스긴 한데 해외 이용자가 더 친숙합니다. 누적 다운로드 치수가 5억 4천만 건에 이르고요. 사용자가 1억 명의 99%가 외국인이에요.
특히 남녀가 대면하기 어려운 중동 지역에서 강세인데요. 10일 구글 플레이 기준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요르단에서 커뮤니케이션 앱 부문 매출 1위, 터키, 알제리, 티니지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익 구조 역시 탄탄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2019년 매출 1,700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상반기 실적 매출은 1,235억 원, 영업이익 177억 원이었죠. 업계 관계자는 채팅 상대 조건을 설정할 때 비용을 내도록 한 게 먹혔다고 분석했죠. 하이버 커넥트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를 놓고 저울질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투자업계 관계자는 2조 원이란 큰 금액에다 매치그룹이 안상일 대표의 경영권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을 걸면서 인수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토종 스타트업이 터트린 2조 잭팟, 영상 채팅으로 대박 쉬나 라고 하는데요. 그 아자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데이팅 앱이에요. 앱에 인수됐어요. 매치그룹인데 샤르 듀베이가 대표로 있고 주요 서비스는 틴더, 매치, 오케이 큐비드 등입니다. 시가총액은 47조 원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작년 매출은 23억 9,100만 달러,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딜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매치그룹의 하이버 커넥타 지분 100% 인수하고요. 인수가액은 17억 2,500만 달러, 1조 9천억 원이고요. 거래 종결은 올해 2분기입니다. 영상 앱 스타트업 하이버 커넥트는요, 설립 시기는 2014년, 창업자는 안상일 대표, 주요 서비스는 아자르, 하쿠나 라이브, 슬라이드, 직원 수가 180명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면 좋겠네요. 자, 볼게요. 안 대표의 도전을 응원한 선배 창업가는 장병구 크라프트 이사회 의장입니다. 장 의장은 국내 대표적인 연세 창업가죠. 안 대표는 학창시절부터 장 의장을 롤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는 장 의장이 2005년 설립한 인터넷 검색 전문업체 첫눈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회사를 세우겠다며 레비서치를 창업하기도 했죠. 안 대표는 병역 특례로 근무한 인터넷 업체 네오위즈에서 장 의장을 알게 됐습니다. 네오위즈 창업 멤버인 장 의장은 당시 이사로 근무했죠. 레비서치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안 대표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장 의장은 사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창업 멤버 3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60%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이번 매각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일부 임직원은 최대 340배의 스탁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하이퍼 커넥트는 임직원에게 2015년부터 7차례에 걸쳐 172만 주의 스톡 옵션을 줬습니다.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은 500원에서 39,800원, 약 1,400억 원어치입니다. 하이퍼 커넥트의 매치그룹 주당 17만원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직원들도 많은 돈을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 아자르 가는 내용을 몰아서 한번 볼게요. 안상의 하이퍼 커넥트 대표는요, 서울대 창업 동아리에서 꿈을 키웠네요. 7.82의 성공 신화라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1981년 출생이고요. 2000년 서울대 재료공학과 입학했고 2007년 검색업체 레비서치 창업했죠. 2008년 레비서치 폐업했고요. 2014년 하이퍼 커넥트 창업했고 아자르를 출시합니다. 2021년 매치그룹의 하이퍼 커넥트를 매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네, 레버서치는요 1년도 되지 않아 8억 원이 넘는 빚만 넣고 실패했죠. 첫 번째 창업인데 안 대표는 레버서치에 관해 장병구 크라프트 의장이 검색 눈지 첫눈을 네이버에 매각해 큰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준비도 없이 유행을 쫓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안 대표는 개인 회생을 고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며 값싼 오피스텔 단칸방에서 외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안 대표는 레버서치 창업 전으로 정보기술 IT 기업이 아닌 사진 스튜디오, 옷가게, 김밥집 등을 창업하기도 했네요. 참 여러 군데 많이 했네요. 그래도 결국엔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네, 잠시만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아자르 230국에서
1억 명이 사용하는 유럽 인도서는 국민 메신저로 명성이 있다는 그 아자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이 만들었죠. 사업 초기부터 이익을 낼 수 있던 부분은 부분 유료화라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아자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900원에서 1,300원을 추가로 내면요, 매칭 상대를 검색할 때 국적, 성별 등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VIP 멤버십 월 17,000원에 가입하면 매칭 선호 지역을 고를 수도 있고 자신의 프로필을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으며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차별화했죠. 각 단계별로 계단식 혜택을 확대해 이용자가 늘면 수익도 크게 늘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건데요. 이를 통해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60%의 매출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하죠. 이수빈 기자 취재했습니다. 미래에서 온 아이 LG 홍보대사 23세 김래아의 정체는 과거에요. 사이버 가수 아담 아시죠? 3차원 애니메이션에 사람 목소리를 입힌 것에 불과했죠. 최근 등장한 가상 인간들은요, 사물 인터넷, AI 기술을 적용해 실제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 등을 배운다. LG전자도 김래아를 개발할 때 모션 캡처 작업을 통해 7만여 건에 달하는 실제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을 추출했다. 이를 토대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3D 이미지를 학습시켰다. 목소리와 언어 역시 4개월여간 자영어 정보를 수집한 뒤 합습 과정을 거쳤다. MZ세대가, 밀레니엄 Z세대가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 못지않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상인간 도입을 앞당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 20년은 현실과 공상과학 영화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현실과 비현실이 섞여버리는 그런 거죠. 오연한 기자가 취재했어요. 되살아나가는 양털깎이의 망령. 무서워요, 양털깎이의 망령. 전 세계에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으로 자산 인플레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3월께 1%에 머물러 있던 미국 국채 30년물의 수익률이 올 들어 2% 선을 넘어섰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면 지구촌 빚단치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도 미국발 금리 인상에서 비롯됐죠. 양털이 풍성하게 자랐을 때 단번에 깎이듯이 알짜 기업들 자산들이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양털깎기의 계절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도 여권은 경기 부양 효과도 별로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표묘력인데요. 서울시장 후보들도 선심경제에 뛰어들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급 보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나라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도 선거판만 쳐다보고 있다. 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썼네요. 박현웅 기자가 썼어요. 기부왕으로 다시 찾은 베이조스, 50위에도 못 들어간 머스크는 아직 기부할 때는 아니라고 보나봐요. 이 밖에 또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리드와 아내 패티가 14일을 기록했어요. 흑인 학생들과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금융가의 찰스 수왑, 이 책 소개해드렸죠. 아내 헬렌 24일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6,500만 달러 기부했고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31일 인종 및 사회정의 단체에 5천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MBK, 이베이 인수 참여 저울질 유통업 게임 체인저 될까? 라고 합니다. MBK가 사모펀드인데요.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베이까지 인수하면요, 오프라인에선 홈플러스, 온라인에선 이베이가 합쳐지게 됩니다. 이 둘을 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또 일으킬까요? 아시아 독립계 1등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성공할 경우 MBK는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더해 1위 오픈마켓 사업자까지 거느리는 유통업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트닷컴 인수를 통해 아마존을 제치고 온라인 식품 시장의 패권을 지킨 월마트의 성공 사례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죠. 네.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강자였는데 온라인의 그 강자인 제트닷컴을 인수해서 아마존을 좀 따라잡았죠. 그리고요, 일단 국내 식품 시장에서는요, 아직 온라인 판매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요. 미래에셋 대우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한국 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은 2.4%에 불과합니다. 15.2%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신선식품 보관과 배송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1위 유통 채널을 얻게 될 경우 막대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월마트의 경우 2016년 온라인 판매 채널인 제트닷컴을 인수한 이후 식품 시장에서 유통 공룡인 아마존의 아성을 누른 바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2017년 오프라인 슈퍼마켓 체인인 홀푸드 인수 카드를 선택했죠. 인수합병 업계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MBK를 꼽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돈줄이 마르지 않은 롯데 신세계와 비교했을 때 말았죠. 인수 여력도 가장 큽니다. MBK는 지난해 65억 달러, 하나의 8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 이베이도 인수하시고 요기요도 인수하세요. 머스크 같지만 클럽하우스 인기에 금값이 된 중고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죠. 클럽하우스가 인기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폰에서만 지금 됩니다. 클럽하우스는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만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럽하우스 운영사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은 안드로이드 버전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출시 일자가 정확해지지 않아 당분간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 클럽하우스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봤으면 하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과 김봉진 그 배달의 민족 의장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인싸는 클럽하우스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하네요. 클럽하우스는요, 지난해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연쇄 창업가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 로엔 센서가 만든 소셜미디어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영상이 아닌 음성만으로 대화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의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클럽하우스의 인기에 다른 음성 소셜미디어도 주목받고 있어요. 클럽하우스보다 5년 먼저 출시된 음성 소셜미디어 디스코드는 뒤늦게 빛을 보게 됐죠. 미국의 IT 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당초 게이머들의 전용 채팅 앱으로 출시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난해 일반 사용자들의 대화의 장으로 팔바꿈했습니다. 현재는 주로 주식 투자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0%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원하기로 했네요. 1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요, 이날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날 3일 노사가 합의한 PS 산정 기준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측은 기존의 PS 지급 기준이던 EVA 경제적 부가가치 대신 실적 발표 시 공개되는 영업이익을 새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합의에서 노사는 재무지표인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죠. 다만 PS 지급 한도 기본급의 1000%를 넘을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 합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은 당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던 안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회사는 PS 지급 예상치를 연초와 분기별 시점에 공개해 예측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한질칼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네요. 산업은행은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 자금 8천억 원을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투입하고 한진칼의 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한진칼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의식해 산은은 한진칼의 건전, 윤리 경영을 적극 감사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주주 제안은 사내의 이 같은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사내는 한진칼의 사회이사 3인 지명권 및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 의무 불행 시 5천억 원 위약금 등 7대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터키에서요 아시아나 결합14 통과했고요. 경쟁국 첫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요 지난 4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터키 경쟁당국 TCA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결정하며 지난달 14일 항공을 포함해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합병 결합 심사를 신청했죠. 9개국은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필수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미 신고국인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5개국의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국내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통과될 것 같으십니까? 네. 항공사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네, 항공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지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글로벌 마인드 무장한 총수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고 하네요. 창업 3, 4세로 세대 교체가 이뤄진 국내 재계 분위기도 이런 움직임에 한몫하고 있죠. 이들은 타기업과의 협력과 연대에 거부감이 덜하다는 재계 평가인데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물 총수들은 글로벌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소 경험하고 있다며 아버지 세대와 달리 다른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데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신성장 상무연구본부장은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각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받고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17대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테슬라가 받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는데요. 이미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네요. 비트코인 자동차 거래는 고급 차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딜러 크로스퍼 배시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일반 브랜드 차를 팔았다. 급등기인 2017년에는 한 고객이 15만 달러 이상의 시세가 나가는 비트코인을 주고 기아차 4대를 사가기도 했다. 그는 차값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때마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곧바로 현금화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커 거래 한 번에 300~400달러를 손해볼 때도 있었다. 그는 비트코인 현금화를 위해서 계정 간 이동이 필요한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비트코인은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달부터 해외 대체 투자 현지 실사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부동산 투자로 많이 날린 소식을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모범 규준은요, 증권사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대체 투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와 같은 대체 절차를 마련해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독립성, 전문성 및 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윤희 기자 취재했는데요. 주관사 손실 위험 사전에 알란요. 기관들 원금 손실 책임 물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요번에 그 내용을 참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대우가 주관사로 해서 미국에 있는 호텔을 좀 투자를 했어요. 후손의 채권으로. 그런데 이제 제대로 많이 안 알렸다는 거죠. 대주단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래에셋 대우를 비롯한 주관사단은 차주인 미국 위트코프 그룹의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는 DIL, Deed in Lieu,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에 의해 채무 대신 소유권의 양도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DIL 조항은 국내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지만 투자 당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투자 설명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 기한이익 상실 발생했을 때도 주관사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위트코프 측이 DIL을 선언하면서 대주단은 이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합니다. 참 프로세스에 문제가 많네요. 미래에셋 대우.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체계가 안 갖춰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호텔에 투자했다가 거의 뭐 전액을 날리게 생겼죠. 미래에셋은요, 2016년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에 지분과 메자닌 형태로 9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당시에는 6% 수익률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호텔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이자가 나오지 않자 미래에셋 추가로 투자해 선순위 대출을 갚아버리고 버티고 있죠. 예, 이건 다른 호텔 얘긴데요. 이 내용도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도 과거 메자닌 형태로 투자한 애틀랜타 호텔이 이자가 나오지 않자 이자를 대납해 선순위 투자를 빼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NH투자증권 롯데손해보험 신한캐피탈은 2018년 미국 뉴욕 20 타임스퀘어 빌딩 개발 사업에 메자닌으로 투자했어. 하지만 계획했던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디폴트 상태가 됐습니다. 이 밖에 메리츠 금융그룹이 2018년에 한 미국 클럽 쿼터스 호텔 메자닌 대출 투자 역시 호텔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1월에요. 미국 라스베가스 대형 호텔 리조트 개발 사업인 더 드루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부터 사실상 디포트 상황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업 시행사인 위트코프 그룹이 개발 자산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선순위 투자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선순위 투자자가 권리를 다른 곳에 팔면 중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투자를 주산한 증권사들은 4천억 원의 권리를 인수, 호텔 자산을 확보해 원금 소실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9일까지 5개 증권사 중 2곳만 참여하고 1,5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죠. 결국 호텔 자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 3천억 원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네, 안타깝게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개인들이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 어제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 차례야. 하이퍼 커넥트에 대한 아까 전해드렸는데 요거보다 아까 그 미국 호텔 투자한 국내 투자자 3천억 원 날렸죠. 이에 대해 국내 증권사, 기관 투자자 등 국내 투자업계 전체가 한 번 개발이 중단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투자의 원금 손실을 줄일 장치가 있었지만 이를 소화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대표 주관한 미래에셋은 담보자산을 투자자에게 넘길 수 있는 조항 자체를 공동주관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 당해봐서 잘 몰랐고 전문가가 없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자, 하이퍼커넥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안상희 대표 등 서울대 포스텍 출신이 창업한 회사로요. 비디오 및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기업입니다. 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고요. 현재 아자르는 230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죠. 국내보다 중동, 인도, 유럽에서 인기가 많아 해외 이용자의 비중이 99%에 달합니다. 하이퍼커넥트는 아자르의 성공에 입어 2019년 매출 1,700억 원, 영업이익 202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 200억 원 회사를 2조 원에 팔았다니 100배! 대단합니다. 아자르 같은 또 내용인데요. 중동의 카특 아자르 미국도 반했다는 내용. 2014년 서울대 포항공대 출신 젊은이들이 설립한 하이퍼커넥트는 비디오 인공지능 기발 기술 기업으로 글로벌 영상 메신저 아자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이퍼커넥트는 아자르가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창업 5년 만에 매출 1,700억 원을 기록해 50배 성장했죠. 매치 그룹은 틴더 등 40여 개 글로벌 소셜 앱을 서비스하며 유럽, 일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시가총액 47조 원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으로 더 변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ETF 투자 키워드는요, 우주입니다. 네, 우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 아크도 이제 만들 거라고 하고요. 예,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라는 ETF인데요. 길라트 위성에도 투자하고 버진 갤럭틱, 로럴 스페이스, 오브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 비아세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항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곳에 투자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국내 기업 중에는요, 우주개발 업체로 탈바꿈 중인 기업으로 소형 인공위성과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는 환화시스템, 발사체와 중대형 인공위성 사업에 진출한 항공우주,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업체인 시트랙 아이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하나에로스페이스 등이 꼽힙니다. 최진명 NH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선진국 대비 우주개발 분야에 뒤처진 모습을 보이지만 발사체 기술과 위성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등의 방위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공위성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어닝 스프라이즈 GS홈쇼핑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높다고 하고요.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주영훈 연구원은요, 1월 영업상황도 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1분기 실적 역시 기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GS 리테일과의 합병가액 합병 비율 1대 4.2가 결정된 이후 실적 호조와 배당 매력이 단기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라며 합병 이후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밀레니엄 Z세대 무신사랑에 콧대 낮춘 패션 대기업이네요. 네, 대기업들이 이제 쏙쏙 무신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신사 플랫폼 온라인몰이죠. 1조 4천억 원이나 여기서 거래가 되는 무시무시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무신사에 입점한 패션 대기업 브랜드는요. 삼성문사 패션 브랜드는 준지 띠얼이고요. LF는 던서트, 질 스튜어트 스포츠 뉴욕, 에코너, JSNY, 신세계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톰보이, 주시 꾸티르, 휠라코리아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입니다. LF는요,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와 질 스튜어트 스포츠 뉴욕을, 신세계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톰보이와 주시 꾸티르를 무신사에 넣었고, 휠라코리아 역시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을 무신사에 판매하고 있고 백화점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도 없는 단독 상품까지 내놓고 있어 업계에서는 패션 시장이 격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01년 조만호 대표가 프리첼 온라인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이 사진이 많은 곳에서 순발한 무신사는 지난해 거래액 1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인정받는 무신사는 패션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션 업체 관계자는 사실 유명 플랫폼 입점 수수료는 30%로 백화점과 비슷하다면서 유통 권력의 무게추가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뿐 사실 패션 브랜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나홀로 설날 기성 대신 넥캉스 OTT 삼매경이란 기사인데요. 요거보다 VR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요새 좀 인기라고 하네요. 신선한 체험을 원하는 2030 손님을 위해 익숙치 않은 과상현실 VR 게임 기기를 대여해주는 패키지를 내놓은 것도 있어요. LGU 플러스는 서울 웨스턴 호텔, 조선 호텔과 손잡고 VR 기기를 통한 해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오는 5월까지 판매하고요. 머리에 VR 기기를 착용하고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을 직접 걷듯 가상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눌렸던 여행 수요를 대리 만족시켜주는 셈이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비슷한 거 한번 체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성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값, 집값, 재산 불어나자 피도 눈물도 없는 상속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 늘어난 배경으로 자산가치 급등을 꼽고 있죠.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3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 풀렸어요. 이 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렸고 토지 집값이 치솟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상속자산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냥 포기엔 파이가 커져서 너무 커졌다는 얘기죠. 법무법인 가온 김상윤 변호사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10억에서 30억 원에 달한다며 예전이라면 장남이 다 가져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예스코의 수상한 투자가 있었어요.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스코 홀딩스가요, 수상한 투자를 해서 지금 좀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예스코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꾸준히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엄청 안 좋았어요. 2020년에 이렇게 514억 손해나 봤으니까 주주한테 이렇게까지 손해를 입혀도 되겠습니까? 예, 매출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예스코의 이 수상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예스코홀딩스 대주주 일가 회사 투자 개요인데요. 예스코홀딩스가요, 예스코홀딩스의 구보능 관련사에 투자했습니다. 2016년, 17년 지분 투자, 2019년 말, 2018년 재무제표에서 560원 투자 손실을 처리했고요.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참수했죠. A 어니스트비 에바 오토메이션 포메이션 8에 투자를 했는데요. 구보능 포메이션 그룹 대표도 여기에 투자를 했죠. 구자홍 LS 니코재련 회장, LS 및 에스코 홀딩스 지분 매각을 해서 이쪽에 투자를 했는데요. 에스코 홀딩스도 이제 구보능 포메이션 대표와 공동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막강히 입었습니다. 네. 에스코 홀딩스는 이제 구자훈 LS 엠트로 회장이 맡고 있고, 구자철 에스코 홀딩스 회장, 조카 구본용 에스코 홀딩스 대표 2021년 1업으로 돼 있는데 참 난감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구본능 그 포메이션 대표가 같이 이제 동시에 손해를 봤으면 괜찮을 텐데, 구본능 포메이션 대표는 여기서 이익을 손실을 안 보면서 예스코 홀딩스가 덤탱이를 썼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뉴스 잘 들으셨나요? 알파그네 경제 뉴스 잘 들으셨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친지분들에게 저희 알파그네 경제 뉴스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